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코린이 탈출하기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가장 큰 이슈였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나온 속보에 의하면 휴전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다시금 반등하기도 한 비트코인입니다. 이 시세들 한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알트코인들 현 시각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오전 11시 37분 한국 시간 기준인데요. 비트코인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맞대결에 의해서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둘 간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화해가 있을 거다란 기대감에 간밤에 상승을 했고, 현재도 이 화해 이후에는 3.7% 넘게 3.7% 넘는 가까운 상승폭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10만 4,900 달러 선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장중에는 10만 5천 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시간 전보단 0.15% 빠지고 일주일 전보단 1.76% 빠지고, 다만 24시간 전보다는 상승했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세가 다른 이 알트코인에도 이어집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24시간 전보다 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일주일 전보단 떨어졌는데, 이 수치가 거의 일주일 전의 하락폭을 단 하루 만에 회복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도 체크해 보면요. 일주일 전에는 4.35% 하락한 반면 하루 정도 동안은 5.9% 상승한 수치인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솔라나도 역시나 똑같이 하루 전보다는 역시나 상승한 수치네요. 7.45% 상승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보다는 5.64% 하락했습니다. 도지코인, 이 밈코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밈코인 역시도 6.54% 상승하고 있고, 다만 일주일 전보다 6.2%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하락세를 모두 만회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미국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관계가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가상자산에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 한번 체크해 봤고, 이외의 다른 시세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휴전 합의가 있으면서 전일 대비 0.95%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를 살펴보자면 미국 증시는 이 3대 뉴욕 지수 모두가 강세 마감을 한 바 있죠. 물론 미국장 안에서는 휴전 합의에 대한 속보가 들어오진 않았지만요. 이란이 미국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않았던 모습에 둘 간의 사이가 화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8%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0.22%, 애플은 0.25%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바로 아무래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간밤에는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8%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훈풍 받아간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부터 미증시 그리고 금시세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PPT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사실 그 양국의 정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밝힌 건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휴전이 있을 것이라는데 완전히 합의했다고 이 중재를 했다는 듯한 암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Congratulations to everyone 하면서 축하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고요. It's have been fully agreed by and between Israel and Iran.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 for 20 hours 나와 있으니까 12시간 동안이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더 휴전이 있을 것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올린 시간으로부터 무려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수할 때라고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The 20-day war이라고 나와 있는 글씨 보시면요. 12일간의 전쟁이 공식 종료됐다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자정부터 12시간 휴전을 시작하고요. 그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이 또 12시간 휴전을 해서 결국 전쟁이 오는 25일에 완전히 종료가 될 것이란 건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위해서 좀 노력했던 부분들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시장과 뉴스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13일에 시작됐던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진짜 25일에 종료가 된다면 이 말처럼 The 12-day war, 12일간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덧붙여서요.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전쟁이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전에 말했던 거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직후에 미국장은 마감을 했지만요. 선물 시장에서 0.2에서 0.5%대 상승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전쟁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더 커졌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돼 왔으며 이 부분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진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제가 좀 공부해서 들고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이란과 이스라엘 왜 전쟁을 했을지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휘몰아쳤던 순간들을 시간순으로 한번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미국과 이란을 먼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에는 10년 만에 핵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4월부터 오만의 중재 하에 5차례의 핵 협상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다시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미국 측의 입장을 보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이 부분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란은 이 우라늄과 핵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핵 산업을 가질 거야.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차이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핵과 원자력 개발도 좀 얽혀있는 부분이고요. 또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란에 있어서는 중요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제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러한 충돌이 있었는데 방금 제가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5차례 협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다음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6월 13일 새벽에 이틀을 남겼다고 하니까 15일에 원래 핵 협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등장하느냐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협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아시는 분 정말 많으시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앙숙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가속화시켰던 가장 큰 사건이 이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사건인데요. 이때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이란이 좀 손을 들어준 게 이스라엘에 조금 더 눈엣 가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더 나빠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맘처럼 쉽사리 되지 않고 6차 핵 협상까지 나서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존재를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공격을 해 나간 것입니다. 이란 역시도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을 해서요. 이스라엘 보복을 하며 이 사태가 점점 커졌는데요. 보복에 재보복이 이어지면서 전면전까지 치달은 점입니다.
이렇게 핵 협상 취소도 이어졌고 팽팽한 긴장감까지 이어졌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요. 15일 예정이었던 6차 핵 협상 당연히 취소가 됐고요. 이어서 19일에 트럼프가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란의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는 위협을 했고 또 경고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2주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동참할지 말지 정할 거다. 이렇게 조금 더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 개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아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도 이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공격을 했죠. 21일에 트럼프는 이란의 포르도 그리고 나탄즈, 이스파한이라는 핵시설 세 곳을 폭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봤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알트코인 가격들 모두 하락세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미증시부터 국내에 있어서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떨어진 바 있죠. 다만 주식 이야기를 하자면 방산과 석유, 유가 같은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세 보였다는 점 살짝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이란을 폭격하고 나서 최대 2주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하자는 듯한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공습을 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는 곧바로 백악관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이 부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된 핵을 만드는 시설 3곳이나 파괴를 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시선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국제 정세, 중동 리스크가 점점 확산된다면 정말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시세가 몰릴까 하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톱파본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20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나서 중동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계 전운이 감돌면 아무래도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히 있는데요. 지정학적 위기는 글로벌 가상자산 전체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그리고 미국 국채는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방금 제가 금 시세 시황을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게 되고 또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현재 금처럼 위험 회피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전쟁 이전에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에 단숨에 20%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그 당시에도 상승 곡선을 그려냈는데요. 이는 시장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고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금과 미국 국채는 강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과 또 다른 알트코인들은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트코인은 고위험의 오히려 금보다는 고위험의 기술주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직후에 오히려 비트코인의 회복 탄력성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3년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하마스 간의 충동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초기에 혼조세를 당연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수주 내에 전쟁이 오히려 격화되는데 이전 가격을 상회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급락도 쉽지만 이를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일반 주식보다도 더 빨랐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분명히 단순한 투기 자산과는 성향이 다른 점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저 비트코인의 이 추세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직후에 이 기부금을 가상자산으로 기부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일주일 만에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이 실제로 모였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내에서는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거래소에서 글로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이 거래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는 비트코인이 단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자산 이전과 저장의 실질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 안에 있는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로 무려 약 1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편입을 했고요. 또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 신뢰를 불어넣으면서 가격 반등에 미증물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기관의 존재가 비트코인의 가격 하단을 지지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리스크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쟁은 당연하고요. 또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이끌었던 주역이었죠. 그런데 비트코인 하락세가 깊은 만큼 오히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은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다른 주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방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사용되는 방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의 경계가 흐려지는 점도 모호해지는 점도 눈여겨봐셔야 된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무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스트래티지가 있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면서 스트래티지의 본업보다도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연관된 주식으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나스닥 100 지수에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에 뭐 이런 점들이 계속 편입이 되는 점들이 나와주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점도 비트코인 시세 흐름에서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ETF 부분에 있어서도 소식들 많이 들려오니까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때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물론 되고요. 하지만 안전자산으로도 인식된다는 이중적인 모멘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의 금만큼의 안전자산으로 불리진 않고 있다는 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면서 자산의 성격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유가 정말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의 잠재력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과 이란, 이스라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비트코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합니다. 국내 이슈 카카오페이를 먼저 살펴볼까요? 카카오페이 최근에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급등세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코린 탈출하기 처음 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죠.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가고 또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이 부분이 주식 시장까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들이 발효가 될 것 같고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제1호가 되겠다는 신청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관련 주가들이 오늘도 크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카카오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으로 카카오페이가 무려 21%나 급등했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상표를 실제로 출원을 한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투심을 살린 것이고요. 카카오페이가 17일에 원화를 뜻하는 KRW에
카카오페이를 상징하는 K와 P와 같은 문자들을 조합을 한 상표권 18건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특허청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RW, KP, KWRP, KPKRW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상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금융거래업, 전자이체업, 중개업 등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카카오페이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과 관련을 해서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기준에 또 구체적인 카카오페이를 믿는 이유도 있는데요. 선물 전자지급 수단 잔액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페이는 5,919억 원이라고 하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 잔액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이버페이는 1,576억 원, 토스는 1,375억 원의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무려 카카오페이는 3배가 넘는 이 전자지급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이라고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이 발효가 된다면 가장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도 손에 꼽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지만 월렛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자금을 이 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해서 실제로 현재도 QR코드로 가게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연결하는 게 쉬울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하고 송금을 하기도 하고 결제도 되는 이런 카카오페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렸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서클과 테더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요즘 서클이 가장 핫한 게 미국의 서클 인터넷 그룹이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676%나 상장가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서클에 대한 주가 추이는 매주 가져오게 되는데 분명 지지난주에 200%였다가 지난주에 400%였다가 이번 주에는 600%가 넘는 상승세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갈 때마다 무려 200%포인트씩 상승하고 있는데 그때 미리 담아봤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주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 2위인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무시한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 게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통과가 실제로 이어졌고 스테이블 코인에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서클의 주가도 올라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요. 코인베이스도 함께 연관돼 있습니다. 암호화폐 플랫폼 이 USDC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무려 최근 1년 동안 31% 넘게 상승을 했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국내 증시 얘기하다가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클도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러한 상승세, 주식 시장과 가까운 밀접성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의 주가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홍콩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홍콩도 지난달에는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홍콩 시장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뭐 중국 시장의 다른 시장들도 말할 거 없이 다들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하면 좋겠다 해서 이슈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도 남아있긴 하지만요. 현재로서는 휴전에 합의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체적인 12일간, 그리고 12일 전에 미국과 이란 간의 10년간의 핵 협상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정말 핫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들어보면 좋은 소식들 국내외적으로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어떤 소식 가져올지 일주일 동안 잘 체크해보고 더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